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무슨 투자의 뭐 달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빌 게이츠가 알아봐야 얼마나 할까? 역시. 내가 차 만들 테니까 당신은 충전소 만듭시다. 그래서 손잡고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하는 수소경제 H2 토크쇼. 안녕하세요. MC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우리 수소 러버 위원님들과 함께 또 그리고 본부장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소 러버 이제 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원이에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송민호입니다. 자, 투. 예, 수소로버2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쓰리. 네, 안녕하십니까. 수소로버 세 번째 SK증권 나승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수소. 아, 너무 좋아요. 산뜻한 분위기고 굉장히 좋은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이제 들어요. 정확히 하면은 이제 수소경제 위치가 세계적으로 몇 위 정도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1등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까 뭐 1,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차하고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1등을 가고 있는 건 2개뿐이고 앞으로 산업계를 좀 리딩하시는 글로벌 리딩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1등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두 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1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누가 1등이냐 그럼 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1등이겠죠. 근데 산업에서는 그런 1등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초기 시장에서는 누가 이 산업을 주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호주에 그 인터뷰 촬영을 갔을 때 호주에 있는 장관님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굳이 왜 그렇게 길게 인터뷰를 해주시냐,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싶을 때 네.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을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수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수소의 활용에 있어서 모빌리티와 발전 분야에 대한 그 캐파가 우리나라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호주 입장에서는 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자기들이 그 국가적으로 수소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이제 차를 좀 굴리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그러면 어느 차를 쓸 거냐는 거예요. 현대차. 그럼 현대차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석유 기반이 없어졌을 때 그 차세대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뭐 재생에너지, 수소, 석유화학 같은 거 할 때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죠? 현대차하고 아람코가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럼 수소를 만들어서 운송했을 때 수소 선박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네.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에서 기술적으로 누가 제일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론적으로 지표적으로 뭐가 잘 나오느냐는 각 국가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수소 산업을 주도해서 누구와 파트너십을 이끌어 갈 것이냐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한국을 떠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요? 예. 어머. 와, 이게 민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군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지금. 뭔가 전문가를 속이는 이 해설자의 역시. 아니 그게 아니라 해외 요즘 이렇게 해외 전시회 박람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네네. 패널들 들어갈 때 보면 한국 사람들 반드시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1등인데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른 선진국들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소를 1등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태양광이 풍부한 중동 지역이나 뭐 호주 사막 지역이나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들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수소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접근과 그 기술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IRA라는 어떤 정책적인 법안을 만들어가면서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것과 조금 더 나아가서 수소를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싸게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연구도 선진국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를 또 싸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암모니아로 합성한 형태로 운송을 해서 그 암모니아를 직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뭐 암모니아
아모니아 전용 연료 전지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요즘에는 이제 메탄올 형태로 합성을 해서 운송해서 메탄올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에 대한 접근법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선진국의 현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약간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말씀 우리나라도 반드시 수소의 활용이나 어떤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어야만 이 1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지역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도 말씀해 주셨는데 빌 게이츠, 인도의 아버지 빌 게이츠도 이 수소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다고 들었는데 뭐 이유가 뭔가요? 빌 게이츠의 수소 뭐 어떻게 연관이? 빌 게이츠 하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우선 투자의 뭐 달인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 자체가 미래의 에너지 자체를 수소로 많이 이슈화 시켜놨죠.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최근에 나온 뭐 천연수소에 대해서 매장돼 있는 수소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회사에 투자까지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이렇게 좀 앞서서 뭐 사업 개발이라든가 투자를 좀 확장해 준다고 했다고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는 빌 게이츠가 알아봐야 얼마나 할까 역시.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 빌 게이츠는 에너지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수소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우와 빌 게이츠가 수소에 관심을 있나 봐라고 생각하는 건데 빌 게이츠는 수소뿐만 아니라 SMR 같은 작은 핵 에너지 네. 관련한 거에도 관심이 많고 뭐 다이렉트 캡처링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뭐 배출하면 어떠냐 공기 중에서 그냥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면 되지 이런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어떤 투자의 패턴들은 에너지가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차세대 에너지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어떤 에너지들을 조합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를 우리나라에서는 블루 수소라든지 그레이 수소, 뭐 그린 수소 정도를 보고 있는데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수소에 대한 분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핵 에너지를 활용한 핑크 수소라든지 아니면 갈탄을 활용한 브라운 수소라든지 석탄을 활용한 블랙 수소라든지 이렇게 수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소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수소를 만드느냐의 그 과정에 있어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나승대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에너지 환경 안에서 이걸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산업의 어떤 기술이 지금 무조건 주도할 것이다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나의 환경 안에서 아니면 그 변해가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 조합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수소한다 그랬으니까 수소가 전부야 라고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퍼즐들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수소를 바라보신다면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수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수소를 바라보는 질문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수소차 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충전소도 많지 않고 수소 공급가도 좀 높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소 가격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인지? 네, 8,000원. 9,900원. 옛날 가격입니다. 8,000원 옛날 가격. 요즘도 수소 가격도 많이 올랐죠. 저희가 뭐 산업부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8,800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연가스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 수소의 가격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수소의 가격은 점차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좀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생산을 대량으로 하다 보면 수소의 가격은 점차 내려갈 것이고 수소를 생산하는 그 단가를 저희가 좀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많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데 노력을 할 거고 인프라는 지금 아까 국회에서 충전소 그 서울 시내에 충전소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수소차가 가장 많은 곳에 인프라가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국적으로 수소 인프라는 진짜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거의 한 150개, 170개 이렇게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수 인프라 시설을 봤어요. 충전소 봤는데 하루에 몇 대,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하루에 수소차 뭐 한 5대, 6대 들어오는 충전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수소차가 5대, 6대 들어오는데 충전소의 인원들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 그렇죠. 충전소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충전소의 가격은 당연히 비싸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소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용차들이 많이 늘면 그만큼 수소의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수소의 가격은 점점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산을 하고 공급을 최대한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든 게 산업체에서도 맞아요.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고.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그냥 수소라는 것도 단순하게 시장 논리로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싸게 잘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수소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소를 싸게 생산해낼 수 있는 환경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도입하는 방식까지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근데 이 가격적인 측면을 떠나서 다른 데에서 수소를 우리가 들여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에너지 안보를 확립을 했냐, 에너지 자립을 했냐라는 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귀속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이 수소 대표 강국으로서 자립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수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가면서 친환경적으로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사실 이런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새로운 국경 장벽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뭐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국경 장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걸 감안해 본다면 사실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뭐 남이 하지 않았던 일을 선도해서 하시는 일인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이렇게 애쓰시고 있는 깊은 뜻을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쫙. 저희가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미미했습니다. 근데 끝은 창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의 1등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 아니라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청정수 인증제도라는 것들이 좀 시행에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수소 생산을 할 때도 우리가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이라든가 바이오가스에 대한 저희가 정제 기술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충주에서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했잖아요. 그거를 고지라는 사업들을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천연가스를 가지고 현대 쪽에서 들어와서 그 충전 사업을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원천 기술을 상당히 좋아하셔서 그런 원천 기술도 저희가 갖고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생산, 저장, 유통이 우리나라가 진짜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할 때 우리 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 저장, 유통, 그 다음에 인증할 수 있는 기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1등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미래가 기대되는 한국가스기술공사입니다.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또 얻어가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고 굉장히 견해가 더 넓어지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제가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틀을 갖고 계신 것도 있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세계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또 우리나라를 발전하는 모습이고 나가서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만들어가는 회사로 만들어가고 싶고, 앞으로 그것들이 큰 뭐 산을 이루거나 큰 일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이 장이 굉장히 유익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우리나라 수소 경제가 굉장히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가스기술공사에서 이제 기초기술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네. 되게 좀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인프라 생태계가 다 갖춰져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자기 것만 보면 돼요. 차 만드는 사람은 차만 만들면 되고, 기름 만드는 사람은 기름 만들만 보면 되고, 운송하는 사람은 운송하는 사람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수소차가 나왔을 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소차가 없어서 충전소를 못 만든다. 충전소가 없어서 수소차를 못 만든다. 이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내가 차 만들 테니까 당신은 충전소 만듭시다. 그래서 손잡고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려면 이제 충전소 깔고 나서 내가 차를 만들어야 차가 좀 잘 팔릴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 소재 만드는 사람, 부품 만드는 사람이 서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각각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맞추면서 하나의 퍼즐로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기술을 만드시는 분과 아니면 저처럼 관찰하는 사람,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소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 발자취가 이루어졌는지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책을 쓰신 분이 확실히 다르네요. 저 이렇게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이 좀 배우고 갑니다, 진짜. 구경만 얘기들 쓰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 참여자로서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이라는 것들이 앞서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지만 그 1등 강국이라는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도 발걸음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소 생태계는 정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면 네. 남들이 남이 갈 가잖아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면은 먼저 가는 게 낫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 기업 간의 협력들을 같이 함으로써 생태계를 함께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정말 뒤처지지는 않지만 남들보다는 한 반발자국 정도 더 빠른 스텝. 맞아. 이거를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확하십니다. 정말 멋진 수소 생태계를 기대하면서 수소경제 H2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러버 수소 러버 우리 두 전문가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